예, 계속해서 영끌 인터뷰 시간인데요. 정치 현안에 대한 여야 캠프 입장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 후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사실 정치에는 신인이기 때문에 TV 토론을 잘할까? 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잘했다고 보십니까? 네, 오늘 그야말로 데뷔전인데요. 예. 데뷔전이기도 하고 또 TV 카메라 앞에서 많은 후보들과 토론을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하셨을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합격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합격점이요? 네, 저도 이제 토론할 때 댓글을 좀 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제가 대변인이어서요. 아, 대변인이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후보의 마음을 대변을 해줄 수밖에 없는. 후보도 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토론 준비는 어떻게 주로 하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 질문이라든지 예상 답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셨고 예. 또 카메라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송할 때 어떤 실전적인 연습 그런 것도 많이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봤는데 사실 윤 후보가 6월 말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고 그 후에도 지난번 국회 소통관 네. 기자회견장까지 와서 이른바 고발사 주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할 때도 그렇고 카메라 앞에는 많이 서셨잖아요. 이전에 국감장에도 많이 서셨고. 네. 근데 오늘 카메라 앞에서는 상당히 긴장한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예를 들어 청문회라든지 뭐 국회 나가서 말씀하신 거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장하실 게 많았기 때문에 쭉 하신 건데 오늘은 토론이다 보니까 예. 질문의 폭도 넓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하시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따지면 물론 제가 토론자는 아닌데 네. 유승민 후보가 그렇게 물어보던데요. 준비가 덜 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사안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물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뭐 긴장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면 어떻게 보면 또 준비가 덜 된 거 아닌지. 그 준비라는 수준은 후보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6월 29일 날 정치 선언을 했고 또 후보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게 4월 말 정도라고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5개월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5개월 지났는데 준비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어요. 예. 정치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들하고는 비교가 될 수 있으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앞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게 훨씬 많다. 기대가 될 수 있는 후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승민 후보는 여러 가지 안보, 경제, 양극화, 저출산 대선 주자로서의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할 시간이 과연 있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던데. 고민을 하는 것하고 그것을 체화시켜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민을 다 하셨고 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방송이나 예.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이 아주 유려하죠. 근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전달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왜 고민을 안 하셨겠어요? 고민은 있고 정책을 집행하는 진지한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네. 야권의 갈등으로도 번졌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당시 8월 11일 날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롯데호텔 식당에서 만났을 때 동석자가 있었다라고 네. 이제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성명불상의 한 명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에서는 의미하지 말고 사과하라. 윤 후보는 어떤 입장인가요? 아까 토론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었고 또 다른 그 기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예.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특정 캠프의 특정인을 예. 특정해서 이름을 밝힌다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서 성명불상 1인을 특정 캠프에 소속된 것으로 의심된다 하면서 적시를 한 것은 예. 이미 언론 보도상으로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가 있었고 또 여의도 소위 말하는 정치권에서는 또 여의도를 출입하시는 많은 기자분들께는 그 사람이 누구일 거다라는 실명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예. 누군지 특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그 성명불상 1인을 넣으면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는 해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밝혀달라는 뜻이었습니다. 밝혀달라는 뜻이었다. 물론 이제 특정 캠프란 말이 들어가지만
꼭 홈캠프를 지칭한 건 아니고 캠프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누가 봐도 홈캠프를 지칭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네. 대표가 뭐 일종의 주어 목적 없음 이런 거 아니냐, 쉽게 말하면 빤한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홈캠프, 윤캠프 모두 경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유력 후보들끼리 이런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그 8월 11일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만남 과정이 저에게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국정농단 수사에 대한 책임을 윤 후보가 져야 된다. 뭐 여러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이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지 않냐? 네.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든다면요? 일단 그때 국정농단 수사 관련해서 2016년도 박영수 특검이 출범해서 수사를 할 때 예, 지금 윤석열 후보는 특검도 아니었고 특검보도 아니었고 일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예, 수사팀장으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했던 것뿐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수사 전체에 대해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느냐 예. 이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여러분이 불행한 선택을 하시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이상 어떤 책임을 추구한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제 오늘도 토론에서 잠깐 그런 얘기가 네. 나왔던데요. 당시 검사로서 해야 될 일을 했다라는 네,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오늘 뭐 예전부터 윤 후보가 그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대선에 정치에 나오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국민이 부르기 때문에 네, 앞서 6월 29일 정치 선언문에도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국민의 부름이 있어서. 네. 그런데 요즘은 국민이 야권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를 더 부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자면 국민은 부른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야권 후보로는 윤석열 후보가 1위라는 선택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선거 제도가 저희 당에서 후보를 뽑는 과정이 조금 묘합니다. 예. 국민의힘 우리 반의 반장을 뽑는데 옆반 학생들이 와서 찍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저희 국민의힘의 규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옆반 학생이 찍는 것, 우리 반의 반장을 찍는다는 것은 1순위가 아니에요. 1지망을 찍는 게 아니라 한 2지망 정도 될 겁니다. 결국 예. 우리 반 반장과 옆반 반장이 나가서 정교회장을 뽑는 거예요. 근데 옆반에서 우리 반 반장 뽑는데 개입을 한다는 것은 결정이 왜곡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 오늘 민주당 지지층 일부가 들어가서 역선택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역선택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역선택하면 막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는 수월한 상대를 뽑기 위한 과정으로 보는데 예. 비호감이 덜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래서 이지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결코 1지망이 될 수 없고 본선거에 가서는 결코 뽑히지 않을 만한 선택을 할 사람들을 우리 반, 우리 당 예. 후보를 뽑는 과정에 개입을 시켜서 의사결정 과정에 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네네. 그건 어떻게 봅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참여하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얘기한 것 중에는 국민이 나를 가장 부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른바 정권 교체를 하겠다. 정권 교체 필요하다. 이게 주장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국민이 윤 후보도 괜찮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홍준표 후보를 더 정권 교체 적임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양보해야 되는 건가요? 해서요. 국민이 홍준표 후보를 더 원한다는 근거는 저는 어디서도 보지 않고 가정이라고 있어요. 했는데 지금 예. 일단은 뭐 앞서 말한 민주당 지지층까지 포함하면 홍준표 후보가 더 높은 여론조사도 종종 나오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MBS 조사, 전화면접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래프로 살짝 나왔는데 오늘 네. 거 조사에서는 보수 야권 후보 적합도에서 홍 후보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 앞서 뭐 말씀하신 민주당 지지층 포함한 얘기긴 하지만 똑같은 예.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홍 후보님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상승하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요번에 예. 1차 컷오프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물어본 여론조사에서는 저희가 홍 후보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거는 말씀 지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나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 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는 지금 뭐 이전부터.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고 사실은 확인이 안 되고 공표된 조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 그건 뭐 그렇게 인용을 할 알고 수가 있다 이렇게 인용할 수가 표현하겠습니다. 없겠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당원들의 지지는 훨씬 높다라고 윤희석 대변인은 보고 있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좀 여쭤볼게요. 윤 후보가 또다시 설화에 좀 휩싸였습니다. 저희 뉴스 설계에서도 다뤘는데 네. 지난 13일 안동대 간담회에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네. 물론 이제 맥락이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당연 캠프에서는 해명을 했는데 자꾸 이런 말실수가 나오는 거에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저겁니다. 정말 윤 후보는 사실 일반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것 아닌가? 예,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할 때 임금이 똑같다. 물론 맥락과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비정규직의 제일 아픈 부분, 나는 2년 뒤면 이 자리에 없을 수 있겠구나. 이걸 모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말씀 먼저 드리면 예. 윤 후보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동의 이중 구조, 지금 갖고 있는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갈등, 그 둘 간의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문제에 대해서 예.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것을 통해서 고용 유연성을 갖자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다가 임금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이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비정규직 당연히 정규직을 원하는 거고 비정규직에서 각 비정규직에 처해 있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앞뒤가 잘린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요. 아프리카 손발 노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희가 해명을 했었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뭐 초융합, 초연결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그 이전에 손과 발로 하는 육체 노동에 관해서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온 예. 얘기고 이제 어떤 나라나 특정 지역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만약 만일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프리카 방문을 하는데 요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표현 하나가 주의해야 될 텐데 예. 제가 앞서 물론 여러 말실수가 있었고 맥락은 그게 아니었다고 설명하지만 네,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어서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아픔을 그냥 알고 있다면 네, 그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잘 보좌하겠습니다.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의 윤석 대변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